안녕하십니까, 강한 주식입니다. 3월 14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히 좀 알아볼게요. 미국 시장은 나스닥 시장 밀렸습니다. 테슬라도 밀렸고 엔비디아도 밀렸죠. 러셀 2000 지수 중소형주 쪽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섹터 맵을 보시면은 그저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뭐 폭등세를 보였죠. 메타도 급등을 했고 아마존도 급등을 했었는데 어제는 싹 다 밀렸습니다. 특히나 어디가 많이 밀렸다? 반도체 쪽이 많이 밀리면서 급락세를 좀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주요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테슬라가 4% 이상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엔비디아는 1% 정도 밀렸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지 인텔, AMD와 같은 주요 반도체 업종들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미국의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220억 달러 정도 됐었는데 낙찰 금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금리가 조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 다음에 응찰률도 2.47배 정도가 나오면서 국채에 대한 소화 흐름들은 상당히 견조하게 나왔다. 그리고 수요가 좀 확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달러 인덱스 큰 변화는 없고요. 유가는 올라가는데 유가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고 빅스 지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죠? 13선 후반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증시가 뭐 큰 폭락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4.2% 근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시장에서는 지금 어떤 걱정을 하냐 하면 작년 12월 달에 점도표를 한번 보시면 그 점도표에서 2024년에는 3회 금리 인하를 전제로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매파적인 발언들이 연준 위원들에게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3월 달 FOMC를 앞두고 이 금리 인하가 2회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점도표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 점도표에서 3회가 아니라 2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시장은 조금 흔들릴 가능성들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좀 물량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테슬라 흐름들을 보시면은 요즘에 계속 안 좋은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공장 불도 한번 났었고요. 중국의 인도량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 전기차는 이제 할인 경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로 돈을 벌지는 못하고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악재가 떴죠. 부분 자율주행 11개 부문에 있어서 안전평가가 나쁨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 테슬라에 대해서는 그러면 뭘로 돈 벌지?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웰스파고는 실적 경고했고요. 그 다음에 등급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테슬라의 주가 흐름들을 한번 보시면 요즘의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자 보세요. 테슬라가 고점을 찍고 300달러대까지 올라갔다가 이 하락 추세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락 추세대를 어떻게 됐다? 이탈해버리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지금은 약세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굳이 지금 매수해가지고 물 탈 필요가 없어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른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게 이제 주봉 차트 흐름들을 보시면 볼린저 밴드 깼죠. 그죠? 그리고 반등 나왔다가 두 번째 하락입니다. 그러면 이 하락이 멈추고 세 번 하락을 할지 아니면 여기에서 역회된 숄더를 이렇게 만들지는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를 추가적으로 매수할 때가 아니다. 주봉에서도 보시면 되게 중요한 지지선들 여기 이제 고점을 맞고 돌파한 다음에 안착했죠.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이 부분을 장대 음봉으로 때렸고 저항이 한번 확인됐다. 그러면 200달러대 초반은 상당히 강한 저항대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테슬라는 우리가 매수하기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전기차에 무조건 악재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탄산 리튬 가격은 반등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양극재 업체들이 반등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등하는 것들이 확인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쌍봉 구간들이고 요 탄산 리튬 가격의 상승들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서는 배터리 쪽도 사실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다. 아직은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어제 우리 시장에서는 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업종들이 아침에 한 30분 좋았죠. 그리고 나서 전부 다 급락하는 흐름들 점심때부터는 물량이 상당히 거칠게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어제 HLB는 오후장에 막 장대 음봉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막 거의 100만 주 가깝게 이제 순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루머도 돌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들을 보시면은 태양건설이 전액 자본 잠식에 들어가면서 거래 정지 터졌죠. 회계 부정이 나오고 있는 질환지교 시큐리티라든지 아니면 한솔 아이건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것도 이제 거래 정지가 돼버렸습니다. 셀리버리는 상장 폐지 사유 추가가 됐고 NK맥스는 이미 내용들이 나왔죠. 카나리아 바이오, 파맵신 전부 다 뒤에 붙는 단어가 뭐냐면 거래 정지 아니면 상장 폐지가 된다고요. 이것은 작년 1년간의 사업 보고서가 지금 제출되는 시점들인데 이 사업 보고서에 문제가 있던 업체들은 날아갈 겁니다. 특히나 이제 바이오 섹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조금 어수선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제 반도체 업종들이 밀리면서 또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시장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S&P 500 지수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코스피는 많이 올라가서 2700 어제 돌파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버블이라고 부를 만한 상승세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죠? 이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는 상태라고요. 여기에다가 1월달, 2월달 그리고 3월 초까지 종목들이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ADR 지표인데 ADR이 전부 다 침체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버블 붕괴를 통해서 급락하는 흐름들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아침에 대략적으로 30분에서 아니면 1시간 정도는 미국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막 푸닥거리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종목들의 저점 매수가 좀 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 시장은 딱 수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 PBR이 일선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바이오, 양극재 이런 쪽으로 이제 수급들이 뱅뱅뱅뱅 돌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 PBR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늘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저 PBR 하나 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순환매를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단타 좀 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파동 추천주 보시면 됩니다. 어제 파동 추천주였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렇게 어제장에서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뭐 명확합니다. 우리의 매수 신호는 딱 정해져 있어요. 수렴한 다음에 그죠? 주가가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와 이렇게 수렴한 이후에 이 볼린저 밴드를 돌파하는 구간들은 누가 들어오는 거다? 이거는 기관이 됐든 외인이 됐든 세력이 됐든 뭔가 주포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죠? 그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는다면 확률은 굉장히 높아질 건데 이런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과거에 이렇게 거래량은 터졌는데 요때죠. 11일 날 대량의 거래가 터지면서 볼린저 밴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 최근 들어서 뭐 대주전자재료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볼린저 밴드 돌파가 어디 나왔다? 여기 나왔다. 그죠? 거래량 터졌다. 수렴했냐? 쌍바닥 잡고 쓰리바닥 잡고 수렴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매수했는데 밀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세력들도 전부 다 성공하는 것들이 아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거래량도 터졌습니다. 볼린저 밴드 돌파했죠. 그래서 들어갔는데 21선에 내려오면 파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실패. 세력들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서 자꾸 물 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올라가는 애들은 대박이 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보세요. 볼린저 밴드 돌파 나왔죠.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또 치잖아요. 그래서 20%에서 30% 수익들은 굉장히 잘 난다. 그래서 이런 강한 주식 연구소의 파동 추천주에 좀 집중을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강한 주식 연구소 어플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 영상의 설명란에 링크 걸어뒀어요. 이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강한 주식 연구소 어플을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장 시작 전에 추천주가 나가는데 이거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 추천 나갔죠. 오늘은 뭐가 나갔습니까? 오늘은 이게 나갔어요. 보령이라는 종목이 나갔습니다. 자 보령도 보시면 볼린저 밴드 수렴했다가요. 돌파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도 어제 터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21선 다음은 손절 아니면은 요거 장대 양봉 하나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을 매일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강한 주식 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렇게 시황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중에 이제 올라오는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들 또 핵심 테마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도 있기 때문에 초보 투자자분들이 정석으로 주식을 배우기에는 강한 주식 연구소가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의 설명란 그리고 첫 번째 댓글에 있는 링크 따라서 들어오셔서 강한 주식 연구소 어플을 꼭 설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